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거침없는 기상으로 전장을 누비던 위대한 장군이자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를 끝내고 찬란한 새 시대를 열었던 건국의 영웅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그의 이름 석재는 늘 승리와 업적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이 함께 따라붙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웅의 모습 뒤편에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필사적으로 숨기고 지우려 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의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또 다른 삶의 단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감춰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전설적인 영웅의 삶 속에 깊이 봉인되어 있던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말이죠.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의 빛나는 면모만을 기억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뇌나 숨겨야 했던 비밀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와 어두웠던 선택의 순간들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성계라는 인물은 단순한 영웅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거친 들판을 누비며 용맹을 떨쳤던 무장이었지만 동시에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야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이성계 장군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 어떤 비밀스러운 선택들을 감추려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인물들에게는 늘 입체적인 면모가 있기 마련이죠. 그들은 단순히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계 역시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해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란한 역사의 뒤편에 가려진 한 인물의 이중적인 삶,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비밀들, 단편적인 영웅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입체적인 인간 이성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웅의 탄생 과정이 늘 순탄하고 정의로웠던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야도 한층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가 감추려 했던 과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추적해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는 것을 넘어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집념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노력들. 이 모든 것이 한데 얽혀 이성계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는 어떤 과거를 감추려 했고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을까요? 이제 그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성계라는 인물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가 북방의 야생마처럼 거침없이 활약했던 젊은 시절부터 고려의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이름을 날리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야망이 자라고 있었으며 고려에 대한 충성심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려 말 혼란의 시대를 가로지르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는 북방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야생마 같았어요. 드넓은 만주 벌판을 누비며 활과 말을 다루는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요. 그의 군대는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붉은 피가 낭자한 전장에서도 늘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의 모습은 적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고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으로 비쳤을 겁니다. 고려의 조정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을 때 이성계는 변방을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죠. 특히 왜구 토벌이나 홍건적 격퇴 같은 굵직한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과 용맹함은 가히 전설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웅적인 모습 뒤에는 늘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단순한 고려의 장군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가문은 원래 여진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먼 옛날 그의 조상들은 고려로 귀화했지만 북방의 피는 여전히 그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진족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심지어 그들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고려의 장군으로서 북방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진족 부족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두 개의 가면을 번갈아 쓰는 것처럼요. 이 점이 바로 이성계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의 미래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눈에는 그가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였겠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북방의 차가운 야망과 함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의 고뇌가 엿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려 말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해 백성을 약탈하고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밀려들어 나라를 위협했죠. 안으로는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을 수탈하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성계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고려의 장군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문과 북방 세력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니까요. 때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생존, 그리고 가족의 안위를 저울질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우선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선택은 순수한 충성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급변하는 대륙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리적인 판단,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는 왜구를 토벌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백성들로부터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은 그의 인기를 경계했고 신흥 사대부 세력은 그를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했어요. 밤늦도록 병법서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함께 밤새워 작전을 논의하며 과연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뇌했을 겁니다. 고려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백성을 위한 대의 명분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이 시기는 이성계가 단순한 장군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미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지 그 긴박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고려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 성장해가던 이성계 장군,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죠. 요동정벌이라는 무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급부상하며 동아시아에 새로운 패권을 쥐고 있었고 고려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의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을 강행하려 했죠. 성계 장군은 이 명령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북방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요동정벌은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란에 지친 백성을 또다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무모한 도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우왕과 최영 장군에게 4가지 불가한 이유, 즉 사불가론을 내세워 요동정벌의 부당함을 간언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는 일, 장마철에 활과 갑옷이 녹슬고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 그리고 왜구가 그 틈을 타 침략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전쟁을 말렸죠. 하지만 그의 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고려의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압록강에 다다랐을 때 하늘마저 그의 고뇌를 아는 듯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물은 불어나고 진흙탕이 된 길 위에서 병사들은 지쳐 쓰러져 갔어요. 굶주림과 전염병의 위협은 시시각각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불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성계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려의 충신으로서 주어진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무의미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텐트 안에서 장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을 이성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고려를 위한 충성심과 백성을 위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폭우처럼 그의 정신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빗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번민의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죠. 이 순간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려의 충신이라는 과거의 껍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지도자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결국 이성계는 압록강 앞에서 말머리를 돌리는, 즉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고려 왕조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대규모 군대의 모습은 단순한 회군이 아니라 낡고 부패한 고려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전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왕궁에 닥쳐오는 전운은 고려의 지배층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테죠. 이성계는 이 순간 고려의 장군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주역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았고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대한 결단이 고려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그 경랑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또 다른 종류의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한 왕조의 장군이 아닌 새로운 왕조의 주역으로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과 발자취 하나하나를 면밀히 재정의해야만 했죠. 그의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요소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는 오랫동안
북방의 여진족과 복잡하게 얽혀있던 가문의 배경이나 고려의 충직한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장에서 피 흘렸던 지난 시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조선 건국 후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역사 편찬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태조 이성계의 위대한 업적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다듬어지거나 때로는 아예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했죠. 예를 들어 그의 가문이 오랜 세월 여진족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사실이나 고려의 장군으로서 충성을 맹세하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순간들은 새롭게 해석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었을 겁니다. 마치 거울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듯 혹은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듯 새로운 역사는 태조 이성계의 이미지를 완벽한 건국의 영웅으로 그려내려 애썼죠. 고려의 충신에서 조선의 태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고뇌나 불가피했던 선택들은 하늘의 뜻이나 백성을 위한 대의라는 더 큰 명분 아래 미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보는 시대의 부름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웅장한 서사를 구축하려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 지우려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의 과거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DNA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건국 초기 권력을 둘러싼 복잡한 양상이나 왕자의 난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과거의 선택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혁명적인 결단을 통해 왕좌에 오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숙명에 놓이기도 했죠. 새로운 궁궐의 웅장한 기둥 아래 왕좌에 앉은 이성계의 모습은 어쩌면 쓸쓸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가 감추려 했던 과거의 실체는 완벽하게 지워질 수 없는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테니까요. 역사의 붓이 아무리 아름다운 색으로 덧칠한다 해도 칼과 피로 얼룩진 과거의 흔적까지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성계의 이러한 이중 생활은 비단 한 인물의 이야기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며 우리는 종종 위대한 영웅의 찬란한 면모만을 기억하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저마다의 복잡한 배경과 깊은 고뇌, 그리고 때로는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리더십의 본질과 역사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지녔던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DNA 속에 스며들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과연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그의 이중 생활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건국 후 그가 마주했던 또 다른 숙명적인 갈등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